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5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8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7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갑신월, 을미 1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일간 을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을목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을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하게 되니까 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어저께 공부했던 거 간목하고 을목을 같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복습을 하면 양목이라고 했고요. 오늘 공부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에 대비되는 개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이거는 음에 해당되는 나무다라고 해서 음목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목이다, 양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똑같은 목인데 뭘 굳이 양과 음으로 나누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성향 자체가 양과 음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굵고 뭐 이러한 개념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간목 같은 경우는 작은 나무가 아니죠. 그래서 큰 나무라고 해서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반면에 상대되는 음목인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과 같이 큰 나무, 예를 들면 은행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이렇게 큰 나무가 아니라 그냥 꽃을 피우는 화초 같은 꽃나무 내지는 화초 같다라고 해서 회목 내지는 회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향 자체가 간목은 강하고 단단하고 그 다음에 편백나무라든가 이렇게 오래된 낙낙장송 같은 거 보면 위로 아주 절개 있게 곧게 자라는 그런 나무들이 있죠. 요것이 바로 간목이라고 하면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이라든가 개나리 또 을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철쭉 같은 것도 을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의 나무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목이 되는 것이고요. 회초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은 거예요. 아니면 갈대라든가 아니면 꽃을 피울 수 있는 화초라든가, 제가 얼마 전에 친구로부터 난초를 선물을 받았거든요. 난초. 이 난초 같은 경우도 회초로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그러한 을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자체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 다음에 연약하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 작벌해서 동양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로지 화초, 꽃을 피우는 그런 용도로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을목 자체가 여러분들 집에서 화초 같은 거 키우시죠. 그러면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화분에 이쁜 꽃나무라든가 저같이 난초 같은 거를 키우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을 적당하게 잘 줘야 해요. 너무 물을 많이 줘도 안 되고요. 물을 너무 안 줘도 안 되죠.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화초가 뿌리가 썩어서 죽게 되는 것이고요. 물을 깜빡 잊고 한 달 이상 물을 안 줬다 그러면 화초가 말라 죽게 되죠. 고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을 잘 주는 것이 또 필요하고, 화초라고 하는 것은 그죠? 햇볕을 잘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개수라고 하는 물과 병화라고 하는 햇볕을 잘 조화를 잘 조절시켜 주게 되면 을목이 꽃을 피우는 활짝 피운 그런 화초가 될 수 있다. 단 수가 너무 부족하고 화만 많게 되면 이 나무는 어떻게 돼요? 고사하는 거고요. 고사하게 되는 거고 말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이 너무 많고 화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나무가 썩죠. 그래서 음농습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양불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음농습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가 없고 물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이게 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농이라고 하는 건 짙을 농자예요. 음이 너무 짙고 물기, 습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쉬운 말로 뭐예요? 콩나물 같은 경우가 화를 보지 않고 빛을 보지 않고 물만 계속 주게 되면 콩나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음농습중된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죠. 콩나물은 우리가 아스파라긴산이 있어서 해장할 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콩나물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콩나물은 이세를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노란 콩나물이 자기가 다시 또
이세를 가져서 또 번창할 수 있을까? 딱 그때뿐이죠. 그죠? 그래서 진짜로 을목일간인 사람들이 음농습중 화가 없고 금수만 너무 많게 되면은 자식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사주를 봤을 때 자식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용신을 기준으로 본다, 뭐 여자는 식상을 기준으로 본다, 남자는 관사를 기준으로 본다, 이런 것도 물론 자식의 어떤 기중을 판단할 때 필요하지만 사주 전반이 너무 음습하게 되면 역시나 자식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양불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독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만 홀로 있고 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햇볕은 쨍쨍쨍쨍 내려지는데 물이 없다, 즉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독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장, 길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삶이 어떤 길게 연장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이 많아서 썩어도 후손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독양불장 돼가지고 너무 말라도 후손을 볼 수가 없죠. 저기 사하라 사막 같은데 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자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잘 못 자라죠. 금방 말라 죽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이런 사막 같은데 또 오아시스가 있는 데가 있어요. 오아시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뜨겁지만 물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이제 풀이라든가 나무 같은 걸 살 수 있겠지만 오로지 물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화만 강하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후세를 보기가 좀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글자 하나하나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사주 국세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음에 해당되는 개수하고 양에 해당되는 병화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 꽃나무가 꽃을 활짝 피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기본적인 을목의 습성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떠한 배합을 하는 것이 좋을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원령을 제외하고 일간만 놓고 봤을 때는 개수병화로서 조화를 하는 것이 맞지만은 신월이라고 하는 원령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서방에 해당이 되면서 방향은 서쪽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 신월부터 6월, 수월 이 권역은 뭐냐면 오행상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목 입장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일 수도 있고 을목 입장에서 금은 편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쉬운 말로 그냥 이거는 관성 내지는 관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관살 중에서 관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살은 칠살 편관을 살로 표현해서 관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그런 계절이고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관성이 왕한 그런 계절인데, 신월 같은 계절은 여름에는 굉장히 뜨거우면서도 건조하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신월부터 6월은 가을이죠. 가을 같은 경우는 물론 햇볕 자체는 따가울 수는 있겠지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 자체가 어떻게 돼요? 서늘한 기운을 기후 자체가 좀 서늘하죠. 여름은 뜨겁고 눅눅하지만은 가을 같은 경우에는 습도도 낮고 그늘 같은 데 있으면은 시원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월, 6월, 수월 이렇게 가을이 깊어질수록 기온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기온이 점점 하강을 해서 서늘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걸 갖다가 이제 금은 어떻게 돼? 어떤 기질? 숙살하는 숙살지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숙살지기는 뭐냐면 오싹하고 서늘한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여름 같은데 굉장히 뜨거운 데 있다가 갑자기 에어컨 켜져 있는 데를 싹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꽁꽁 얼어 죽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데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에어컨 나온 데를 딱 들어가면 서늘한 느낌이 그렇게 들잖아요. 그게 바로 숙살하는 시기, 가을의 기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이 가을에 태어났을 때는 이 숙살지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후 자체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서늘하게 되겠고, 다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꽃나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저 숙살지기 한습한 것을 갖다가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뭐가 먼저 필요할까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가을에 뜨거운 서늘한 기운을 조금 따뜻하게 보온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강하다죠?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이 많아지게 되면 많아질수록 금은 어떻게 됩니까? 을목을 갖다가 금극목하죠. 목해서 을목 자체를 갖다가
파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 같은데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을목 입장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정관이죠. 이거는 이제 관성 중에서도 정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관이 있으니까 내 남편이고 법, 윤리, 도덕 이렇게 놓고 보기 때문에 을목이 신월에 경금 보면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을목은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화초가 경금을 보게 되면 뭐예요? 바위덩어리 밑에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바위덩어리가 잘못해서 굴러 떨어지게 되면 을목은 바로 상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런 신월에 신금까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관살 혼잡, 이렇게 정관과 실살 편관이 있어서 관살 혼잡으로 논하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중신경으로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선생님, 얘도 정관이고 얘도 정관이고 얘는 편관이니까 관살혼잡 아닙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신월에 금은 왕하지만은 목 자체, 간목도 마찬가지고 을목도 마찬가지고 신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은 굉장히 신약하면서 관성은 왕한 그런 계절이잖아요. 근데 경금이 투출을 하게 되면, 내지는 신금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그 작용은 마치 칠살과 같이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경금이 투출을 하지 않았는데 신월에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살중신경,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너무 많아서 살중신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필요하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병화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갖다가 화급금에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게 되면 을목이 꽃을 피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을목 자체가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지지로 묘목이라든가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가 되죠. 하다못해 진토라든가 미토 같은 것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을목의 뿌리를 두어야지만 이러한 화라든가 금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전혀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좋지 못한 극설교집한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겠죠. 신경은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합니다. 물론 이제 신금이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자체는 정관이기 때문에 을목 자체가 성격이 어떠냐면 정확하고 꼼꼼하고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화를 보게 되면 또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겉으로 또 표현을 좀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악조건 속에서 꽃을 피우는 거죠. 옛날에 이런 거죠. 저 악산 같은데, 바이틈 같은데 거기에 난초가, 야생 난초가 하나가 딱 피어 있으면 굉장히 아름답죠.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금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악산, 바위산에 화초가 하나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 형상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이런 사람이 되게 좀 도도하고 좀 약간 까칠까칠하고, 약간은 자기 어떤 을목의 악조건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사람이 도도하겠죠. 도도하고 뭐라 그럴까, 주변 사람들과 잘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주관이라든가 자기 어떤 생각을 겉으로 꿋꿋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좀 도도한 그러한 사람들, 요즘 뭐 까도남, 까도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러한 환경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간이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간과 원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의 명식, 생시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간은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음목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되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을 가지고 보죠. 일간은 음목에 해당이 되고 원령 신금은 양금이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목 입장에서 금극목, 나를 극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성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일간은 음에 해당이 되고 원령은 양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뭐예요? 정관이고 정관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신월의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무토, 그 다음에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월지만 놓고 봤을 때는 정관격이 되는데, 만약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관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가지고 격을 취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인격이 됩니다. 근데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개수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약할까요, 왕할까요? 왕하죠. 일간 자체는 굉장히 약한데 인성이 너무 왕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수다 목부가 될 수 있다. 즉 나무가 물에 떠서 둥둥둥둥 떠다닐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저 인성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정인이라고 하더라도 저 인성으로 인해서 을목이 뿌리를 못 내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인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임수는 투출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만약에 이게 금수가 많은 상태에서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건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을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임수를 갖다가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지만 을목이 어떻게 돼요? 수다목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인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주가 중화가 됐느냐 중화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임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을목이 금수, 관성과 인성이 너무 많아서 을목이 어떻게 된다? 부패할 수 있다. 뿌리가 썩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일단 정관격으로 놓고 봤을 때 아무리 정관격이라 하더라도 금은 왕하고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신약, 왕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고, 만약에 다시 타간지로 금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살중신경해서 인성으로 을목을 화살, 이걸 뭐라 하죠? 살인상생이라고 하죠. 살인상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을에 화초는,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라든가 가을에 피는 들국화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으면 썩어버린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 지금 같은 경우 들판에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라든가 들국화가 펴 있는데 지난번처럼 한 일주일씩, 2주일씩, 3주일씩 비가 계속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그 코스모스라든가 들국화가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물러 터져서 썩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을에 화초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줘야지만 을목이 꽃을 피우는 그런 형상.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공력 자체가 병화를 쓰는 것이 정화를 쓰는 것보다는 월등히 공력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가 필요하고 수가 필요한 사주 곡세인데,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연주가 어떻게 됩니까? 경자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한적인 정관격에 해당이 되죠. 관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작용은 무엇과 같다? 칠살과 같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관살은 너무 많고 일간이 약한 중에서 연지에서 자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신자수국을 하죠. 이거는 원래는 진수국을 하는 것인데 진짜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자 반합 내지는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준삼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금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사주가 어떻게 된다? 사주가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한 가지, 수가 많다고 해서 을목이 왕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을목이 왕해지려고 하면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통근을 말하는 거예요. 통근, 인목이 있거나 아니면 묘목이 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미토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진토 같은 것 내지는 해수 같은 것이 있어서 통근을 한다라고 하면 을목 자체가 왕해지는 것인데, 자수 하나는 을목이 통근할 수가 없어요. 수가 목을 생조해 주는 것은 별개라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 자체가 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칫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수다목부, 수범목부가 되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은 그러한 현상이 되겠고요. 월간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제 여러분들 뭘로 배웠냐면 등락의갑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등락의갑 내지는 등락반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등락반갑 요것이 이게 등락반갑이라고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을목이 옆에 이렇게 간목이 있게 되면은 마치 칡렁쿨이 간목을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이, 그러면 비록 음목인 을목이라 하더라도 등락의 갑을 하게 되면 마치 간목과 같아진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좋게 보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오늘 사주 명식 같은 경우에는 월간의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간목도 아직은 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월에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경금이 간목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잘라 없애버리잖아요. 을목이 간목을 감고 마치 간목과 같이 한 몸이 되어 있는데 경금이 을목을 파해버리면 간목만 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을목도 같이 파해지죠. 이런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친구라든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 나무 밑에서 있는데 이런 거죠.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려고 딱 가 있어요. 을목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간목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큰 나무 밑에 딱 가 있는데 벼락이 쳐서 그 간목이 박살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상해를 입는 거와 똑같습니다. 등락개갑이라고 해서 등락반갑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등락개갑해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간목이 무조건 있다고 해서 등락개갑돼서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요 글자 안에는 을목 자체가 통근할 수 있어요. 자, 을목만 통근하는 것이 아니라 간목도 여기 통근할 수 있지만, 자, 가장 목이라고 하는 것, 을목이라든가 간목이 가장 통근하기 좋은 데가 곳이 어디냐면 인목, 묘목, 그 다음에 해수에 통근하기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으로 진토, 그 다음으로 미토 순으로 이렇게 통근할 수가 있으니까, 미토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통근이라고 하는 것을 간신을 하지만 이거는 뿌리 깊게 내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간신히 뿌리를 조금 담그고 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전반이 목은 일간이 약하고요. 관살이 너무 왕한 상태에서 겁재인 간목은 파극을 당해 있고, 그나마 미토에 일지에 있는 미토에 간신히 통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약하죠. 자수가 있어서 그래도 미토를 갖다가 윤토해주는 그런 효과는 있다 하더라도 을목 자체가 많이 약합니다. 더하여 3주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금수가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주가 어떻다? 한습하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글자가 온 것이 좋을까요? 일단 을목의 뿌리를 얻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화를 얻어서 을목이 목화 동명 되는 것도, 화를 얻어서 금을 갖다가 좀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화를 보는 것, 볼 수 있는 글자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맨 처음에 병자시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병자시가 되면 을목이 간신히 미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고요. 연지에 있는 자수, 시제에 있는 자수는 수생목이라고 하는 상생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을목이 자의 뿌리를 두지는 못합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미토 자체가 마른 땅, 건토이기 때문에 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마른 땅을 갖다가 약간 윤습해 줄 수 있는 공력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병화가 있긴 있는데 뭐예요? 병화 자체가 뿌리가 매우 약하죠. 그러니까 땅은 자수가 있어서 땅은 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화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너무 많아서 습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대운 자체는 목화운으로 가서 목과 화가 좀 살아나야지만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반면에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이건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주 원국 자체에 월령 신월에다가 금수가 너무 많은 것이 좀 흠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정해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해미 준삼합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화에 있잖아요. 병화도 아닌 정화가 투출되어 있는데 정화가 좀 많이 약하죠.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고, 물론 이제 간목이 생주를 해주려고는 하지만 경금이 너무 간목을 갖다 너무 완전히 파해버렸기 때문에 이 간목이 정화를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또 정축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정화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충이 되게 되면 미중에 있는 을목이 깨지기 때문에 그나마 을목이 미에 통근했던 것마저 날아가 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무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을목이 인의 뿌리를 뒀죠. 요거 인목을 보는 것은 굉장히 나쁘지 않고 좋은 것이고, 또 인중에 뭐가 있습니까?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인중병화를 가지고 조우도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약한 을목이 토를 갖다가 감당하기가 좀 어렵죠. 다음에 금왕절에 토가 있게 되면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또 뭐예요? 금을 생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토라고 하는 것, 좀 인목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무토를 보는 것은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운에서라도 목운이 좀 살아나게 되면 토를 좀 제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신월의 일간 자체가 약한데 토금이 많게 되면 이건 제살태왕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경진시 신사시는 진토사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간대로 경금, 신금이 투출하죠. 특히 이거 하나 더 써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신사시가 됐을 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화를 보는 것은 사중 병화를 보기 때문에 그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신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극설교집이 되는 것이고 언제라도 이 신금은 을목을 갖다가 극해버릴 수 있죠. 쉬운 말로 난초가 있는데 옆에 애기가 면도칼 가지고 대공을 다 잘라놓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간 자체가 되게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까칠한 그런 성향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또 일간 자체가 미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매우 신약한 그런 사주밖에 되지 않죠. 위절대랑 연지자수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수는 을목을 생할 뿐이지 을목에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극신약한 이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인기묘시를 놓고 보는 것이 좋겠고요. 나머지 생시들은 이제 화를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데 신사시의 사시는 신금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고요. 병술 같은 경우에는 또 토가 다시 많아지면서 일간 자체가 약해지는 것도 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일간에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화까지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인시밖에 없죠. 근데 이것도 완전하지 못한 게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지우까지만 놓고 봤을 때 금수가 일단 세력을 크게 잡았기 때문에 약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생시를 통해서 중화되기가 조금은 어려운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역시나 대운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좀 크게 달라지는데 어떤 생시가 됐든 간에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조금 타당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